야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러 관계에 위기를 불러오는 자충수를 뒀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 외교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이 원하는 선물 보따리만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상임위 위원들이 나선 기자회견에선 러시아의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생명과 인권을 찬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에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불안을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등 러시아의 움직임과 여론을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저희들 사전회의나 또 비공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발언 내용은 미국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은 말참견을 하지 말라며 거친 말을 섞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또 긴장 고조는 대만 독립 세력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분열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希望韩方切实遵守中韩建交联合公报精神，恪守一个中国原则，审慎处理台湾问题。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그리고 역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하나로 과거 사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하루 내내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한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무기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내내 서방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던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SNS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하는 새로운 열성팬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무기 공급 가능성 언급에 대해 불과 반나절 만에 군쟁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경제 보복을 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을 돕는 등의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건너갈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 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이번 사안 외교안보팀 엄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 하루 만에 지금 거친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감을 고려를 하면 어쩌면 예상 가능한 반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에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당장 바뀌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격을 의심케 하는 외교적 결례다. 이례적으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상대국 정상에 대해서 말참견이라고 한 중국의 표현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면서 우리 정부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강조해온 보편적 원칙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대만을 통일 대상으로 보는 중국, 이 하나하나가 민감한 문제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왜 굳이 이 시점에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사안을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전쟁 참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죠. 12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 그 전에 미국의 오랜 요구에 호응하고 성의를 최대한 보여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방식으로 미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핵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미국의 그 대가, 상응하는 대가라는 게 결국은 북한 억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핵 문제 해결에 또 필수적인 게 러시아와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발을 키우면서 미국 쪽에만 다가가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더 득이 되는 선택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대한 피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취해온 전략적 균형,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놓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손만 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로로 표현되는 이 갈등, 대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일 관계에 밀착을 주문하는 것도 이것과 지금 맥이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북한이 제어가 어려운 지금 상황을 악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위협을 더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외교의 틀이 흔들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너무 일찍 대놓고 우리의 카드를 보여줬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서를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정상회담. 그다음에 밀린 숙제 하듯이 선생님 찾아가는 학생 같은 정상회담. 이게 좀 저는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은 말로 받아치고 있지만 앞으로 곧 행동에 나설 가능성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엄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미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러시아가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정상화했던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어렵게 만들 가능성,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는 별개로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고 가능성 차원이라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 좁아진 외교적 입지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과제로 더해지게 됐습니다. 네, 엄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